그 제가 오늘 왔는데 여기 수업하면서 가장 많은 한숨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앞줄, 중간줄, 뒤줄 할 거 없이 되게 많은 한숨을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뭐 판매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조금 진행에 좀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전 대표님 좀 어떠세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돌려서 좀 반응이 너무 없고 컨텐츠? 그래서 저도 다른 거를 해야 되나 콘텐츠 올려도 반응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남의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두려워요. 이제 강퇴당할 것 같은 게 너무 좀 스레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페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레드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공감되시는 분도 계속 날아가거나 카페에 잘릴까봐 좀 무섭다. 홍보에다가 네. 가입을 하고 그날 기획했었는데 네. 게시와 동시에 댓글이 곧 범인이 나타난다. 네. 그리고 뭐 가입 그 아이디를 얘기하면서 무슨 뭐뭐 아이디 가입이 얼마 그 포인트 이렇게 계속 추격이 붙더라고요. 이거 다음 글을 여기 진짜 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중단했어요. 공감되시는 분 세분 손들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여기 날아가는 거에 대한 좀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만들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나요? 나도 무섭다 그런 게 계정 날아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이 돼서 실행이 잘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먹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그렇죠. 근데 이거 올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콘텐츠를 올렸는데 차라리 악플 받으면 그래도 내가 노출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가 플랫폼에 들어갈 때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힘민 대표님 똑같이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 모르고 내가 그냥 냈다 말하고 다니면 당연히 이방인이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플랫폼에 들어갈 때 지금 이 플랫폼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보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를 알고 들어가야 안 잘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콘텐츠 올리시는 분 다들 올리고 계실 텐데 올릴 때 그냥 다 똑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올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저는 요즘 스레드를 올리면 댓글을 하나 답니다. 사실 이제 메인 컨텐츠 하나만 올리고 그냥 그거만 터뜨리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스레드를 좀 보다 보니까 메인 콘텐츠에서 내가 아무리 어그를 잘 끌었어도 댓글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콘텐츠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있는 이거 안 터지는 콘텐츠로도 해보고 터진 콘텐츠도 해봤는데 결국 내가 댓글을 어떻게 유도했느냐에 따라서 죽던 콘텐츠가 다시 반응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0,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조회수 400이면 사실은 뭐 수명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제가 1, 2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 조회수가 많이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회수 뭐 300 나오고 400 나오고 뭐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때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10개 올렸는데 난 성공률 10%야. 100개, 1000개, 만개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 좀 디벨롭해서 이걸 좀 되는 콘텐츠를 앞으로 내가 양을 늘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계속 날아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좀 인지를 하고 그냥 그렇게 도전하는 수밖에 저도 초창기에 스레드 계정 한 10개 날린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스레드에 대해서 무시했을 때 들어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한 10개를 일주일 안에 날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날아가는지 모르고 뭐 이유를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플랫폼 입장에서 새로운 신규 계정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스레드 계정을 만들고 바로 그걸 올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계정 만들면 아마 좀 볼 겁니다. 콘텐츠를 좀 볼 거고 좋아요 누르고 조심스럽게 댓글도 하나 달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게 일반적인데 나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계정 가입하자마자 스레드 들어가서 재밌어 보이는 걸 계속 댓글 달아보고 다니면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계정을 만들었을 때 텀을 두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는 기준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플랫폼이 나 어떻게 볼까
요걸 가지고 좀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정 날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가 일단 디지털 판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계정 날라가는 건 당연하다. 일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 탈퇴당하는 건 일상이고 저는 계정이 정지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자체가. 카페 탈퇴가 아니라 네이버 계정이 정지 먹은 적도 있습니다. 뭐 어때요? 다시 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못 한다는 건 돈을 안 벌겠다.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하세요.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네이버 계정까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창 그 카페에서 그 네이버 카페가 그러니까 그 검역이 타이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도 그렇고 카페 자체도 그렇고 그 시즌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했었을 때 계정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계정이 날라가는 건. 그거에 대한 염려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걱정되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한림 대표님이나 서구 대표님, 정수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발목 잡혀 있는 포인트가 강의 안에 조금 많이 이제 그 해결책들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 시도하면서 막히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강의를 조금 보면은 이제 이미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랑 지금 이미 조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주차별로 강의를 좀 다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5주차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너무 시간이 빨라서 몰랐는데 이제 오늘 끝나면 6, 7, 8 세 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많이 전달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영상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슬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좀 이제 판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완전 초보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완전 초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비교적 경력이 좀 짧은 분들한테 먼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님도 그 1월에 시작하셨죠 판매를. 네. 대표님 그 언제 몇 월에 시작하셨어요? 1월 말. 1월 말. 아예 지금 처음 하시죠. 그리고 주먹님은 그래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는 처음. 그러니까 아예 처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과가 빨리 나오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제 예상에 많이 해보면 일단 이분들은 머리를 완전 비우고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이 없는 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조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매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내가 판매하는 경험도 있고 내가 이커머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터만 걸려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도 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조금 그대로 그냥 믿고 해보시면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앞에서 나온 거고 저는 그래도 몰입도랑 등가교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찮게 이 내부는 그 본업을 접고 여기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퇴사를 하고 하던 일을 접고 아예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 쓸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큰 것 같은데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뭐 잠을 6시간, 7시간 정도 자고 뭐 밥 1시간씩 뭐 2번 먹으면 2시간 뺏기고 내가 본업에 뭐 6시간 쓴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시간 비는 시간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서 쓰는 에너지만큼 뺏기고 어쩌면 거의 뭐 남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거나 실행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몰입도랑 등가교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매하신 분들이 조금 써주신 후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일 미션에도 허덕이고 있는 뭐 불량 학생이라고 했지만 아마 1일 미션 다들 허덕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일 미션이 절대 쉬운 미션이 아니고 시간이 적게 드는 미션도 아니고 엄청 머리 아프고 시간 많이 뺏기고 에너지 많이 뺏기는 미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1일 미션 할 때마다 지금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몰입해서 하고 있고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게 당연히 기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를 처음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냐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대요. 이 정도 시간이 시간이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매일 피곤하고 다 잘하고 있는 거 하나씩 해나가고 있대요. 근데 이거 공감되지 않나요? 한 것도 없는데 앞에 분들을 듣고 계시는데
저는 한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고를 계속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사고를 한게 없는데 왜 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고를 계속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저녁 시간만 해도 진짜 기절할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 하나씩만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그냥 제가 제발 하세요, 실행하세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과제 밀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최고 장점이 대충 하지 않아요. 대충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는 제발 좀 완성도 낮추고 조금 실행에 집중을 하셔라. 근데 왜 그러냐면 저로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게 예를 들어 뭐 저는 중국을 안 가봤거든요. 중국 향신료가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A 향신료, B 향신료, C 향신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미지만 보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고른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백날 고민을 해봐야 1시간 고민하나 한 달 고민하나 제가 막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아직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별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에 맞게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랑 내가 강의를 더 이해하겠다고 생각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 강의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을 봤을 때 두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판매가 빨랐나를 생각해보면 결국 실행에 집중하는 분들이 빨랐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해보면 누가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행에 집중하는 사람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진짜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행하다 보면 저가 채워지고. 맞아요. 실행을 하다 보면 채워집니다. 대표님들이 다 지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그냥 실행에 한번 이제 3주 남았잖아요. 실행에 한번 조금 집중해서 몰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제만 안 밀리고 했어도 타겟 분석 끝났죠. 소싱했죠. 타세 페이지 만들었고 네이버에 내 제품명이랑 서브 키워드 마케팅 다 됐고 그러면 슬래드 발행해서 판매만 하면 돼요. 슬래드 발행해서 지금 몇 가지만 왔어도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뭐 인지하지 못하고 될 수도 있지만 요 앞에까지 과제만 잘 돼도 뭐 성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슬래드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콘텐츠 하나로 제일 많이 팔리게 몇 개예요? 콘텐츠 하나 하나. 지금 한 60개? 60개? 콘텐츠 하나로 제일 많이 팔리게 몇 개예요? 판매하면서 네네네. 지금 네. 그래봐야 몇 안 되니까. 250개? 하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질문 드렸냐면 마지막 날까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종범이 같은 경우 내가 300만 원 넣었는데 말이 됐어. 그날 갈아 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300만 원은 진짜 하루면 벌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제가 라이브 때문에 콘텐츠 하나로 막 2천만 원씩 버는 거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꽂히면, 그러니까 내 실력이든 아니든 내가 그만큼 쐈는데 그게 그냥 꽂히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상세 페이지 디벨롭 하면서 콘텐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완성하고 콘텐츠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뭐 이번 톡방에서 뭐 상세 페이지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대표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어차피 상세 페이지는 계속해서 디벨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소원만 잡아놓고 콘텐츠 뿌리면서 중간중간 내가 깨닫는 부분들을 하나씩만 디벨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해야 될 게 5가지 같고요. 그래도 그냥 하나만 하고 콘텐츠 뿌리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하고 콘텐츠 뿌리고 5개 수정하려고 그러면 하루는 안 되지만 시간이 적당히 걸립니다. 진짜 하루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이거 수정하는데 쓰느니 하나 수정하고 콘텐츠 발행하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에 그냥 나는 지난번에 설님이 되게 좋은 후기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내가 판매하려면 지금 뭐 해야 되나?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콘텐츠 발행해야 되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분들 뭐 이통스 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서 조금 넘어가면 근데 이걸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콘텐츠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을 그냥 끊고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다들 뭐 나는 결혼했고 뭐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내 생업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저는 뒤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두 답변의 차이고 아마 그분들은 하루 종일 강의를 하면서 판매에 몰입하고 계실 거고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상세 페이지 이제 보내주세요. 피드백 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추가 질문들 다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질문이 오가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실행했고 이렇게 됐고 그 질문의 깊이가 달라서 조금 더 좀 시간을 써야 되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24시간이 있지만 잠 자고 밥 먹고 본업해서 8시간 남는다고 8시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강의에 에너지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고할 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잠깐 호수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밥을 뭘 먹을까, 아니면 잠깐 산책을 좀 나갔다 올까, 아니면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생각조차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네가 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몰입해서 사고하고 나면 밤에 머리 터질 것 같을 때, 그때 뭐 먹을래 메뉴 골라봐 라고 하면 못 고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때 외출할 때 어떤 옷 입을까 라고 하면 못 고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트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그게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에너지를 처음부터 아껴서 사고할 것, 그러니까 사고는 해야죠. 근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에 조금 최대한 진짜 뭘 좀 낮춰서 그냥, 사실 이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나나 먹는데 요즘 사실 뭐 일주일 내내 바나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 뭐 먹지? 아, 좀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먹지? 할 때 처음 떠오르는 거 그냥 먹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아,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데 그냥 처음 떠오르는 거 먹는데, 이게 저는 답답하긴 한데 라면만 떠올라요. 바나나 먹고 좀 스트레스가 자극적인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날 라면 끓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24시간을 온전히 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에너지를 아끼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에너지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그 내가 업무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망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로켓 쪽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내 일과를 마치고 이 강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 이미 컨디션이 아무것도 못하거나 어쩌면 비효율로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쩌면 시작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내 판매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뭘 올려놔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5주차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더 내려놔야 될지를 고민하셔서 내가 어디서 에너지랑 시간을 아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아니 이거는 제가 수업을 준비한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이번 달 오늘 150개 타이틀을 꽤나 비장하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제약이 필요하다고 올렸거든요. 그 제약을 거셨죠. 그래서 그 제약을 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제약을 걸었는데 제약 거신 분들 지금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요? 걸기 전과 후가? 감도가 달라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똥줄이 안 타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번쩍 영상 아침마다 보세요. 건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시니까 진짜로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보면서 식은땀이 나요. 그래야 내가 그 하루를 몰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매일 식은땀 흘리면서 울면서 해야 돼요. 그 정도 진짜 나 이거 안 하면 나 번지점프 떠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그 정도 감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좀 심각한 뭐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이거 공감되시는 감정 기복.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다. 내일은 5분 정도. 똑같으세요. 라고 댓글 달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과가 안 나는데 어떻게 감정 기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닐 수 있지만 혹시 감정 기복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몰입을 안 하고 있거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조급하게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고 안 나오면 그 약간 그 우울감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나 잘하고 있나, 진짜 이 말을 듣고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라고 하면 나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100명이 하고 있으면 100명 다 감당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그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보거든요. 250개 팔았을 때 어땠어요, 지금? 미쳤죠? 이렇게 얼마예요, 250개면 그때?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로 500을 맞아본 거예요. 똥을 맞았어요. 근데 그 뒤로 내가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감정 조절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런 거를 누구나가 다 감당하고 있고, 그거는 경험적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괜찮아. 어차피 이거 다 듣는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실행에 대해서도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고 주춤을 대고 있습니다. 인간적이죠?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실행은 꽉 잘할 것 같지만 주춤주춤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도 그렇다는 말을 왜 할까요? 사실은 앞에서 그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실행하시라고.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나 실행해야 되는데 자꾸 왜 머뭇머뭇거리고 왜 안 하지?
그게 당연한 거니까 안심하고 그냥 하나하나 실행해 보시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실행해야지 하고 못하는 거 많아요, 그날. 근데 그냥 저는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자책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력 하나하나 채워 나갑니다. 그거 답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완벽보다는 그러니까 뭐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완성을 하고 그럼 그게 이제 경험이 실력으로 남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고 다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경험으로 남겠죠. 다 같이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이거 혹시 보고 조금 힘 나신 분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밖에 없었다니. 밖에 없었다니. 저는 이 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도조차도 아마 고민하셨을 거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유는 성공한 경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에 대한 공유도 저는 꽤나 많이 교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긍정 에너지 교환입니다. 교환. 대표님께서 이제 그 후기를 써주셨는데 나는 이런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하기 싫어져요.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안 하게 됩니다. 점점 내가 이제 멘탈적으로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동료가 없어지는 거죠. 요즘 갑자기 이제 주먹님이랑 같은 조신 분. 요즘 갑자기 그 조금 이제 그냥 말하자면 좀 미쳐 날뛰고 있죠. 그 제약 걸고 이런 걸 조금 진짜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개 팔렸어요. 하고 지금처럼 그냥 무난하게 또 실행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먹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이버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도 이러면 좀 그렇지만 뭐 건방져볼 수도 있지만 저도 되게 많은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하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해. 그럼 도와달래. 그걸 1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는데 그런 걸 중국에서 사는 뭐 사세요. 대화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지금 약간 아이 성향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그런 걸 극복하고 공유하고 시간 제약 걸고 그래도 그걸 추천까지 하고 지금 그 시간 플로징 넘어간 거 있어요. 4,900원에 판 거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행하면서 판매까지 가면서 시간 플로징 걸면서 하고 있잖아요. 넘어간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플로징 들어오는 거 잘 지키면서 판매까지 성과를 낸 과정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용기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까 그 제약도 물어봤잖아요. 200만 원 싫어한다, 싫다 막 그거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그만큼 되게 조심스럽고 아이 성향이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정도 노력했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조에 계신 분들이 저는 자주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몇십 걸렸어요 판매까지? 네, 그 상세 페이지 제작부터 판매까지 하루.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잘 흡수하셨으면 다 상세 페이지 그냥 툭툭툭 만들어서 그냥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 다들 있으니까 저 믿고 한 번만 진짜 실행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한 번만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결과가 나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실행을 해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됩니다. 실력이 엄청나신가요? 엄청나세요? 엄청나신가요? 실력 엄청나세요? 그러니까 막 그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처음 강의 듣기 전이랑 지금이랑. 물론 강의 내용은 뭐 이제 이해했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을 더 조금 타이트하게 했냐 아니냐라서 좀 타이트하게 실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대표님. 네.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건 어때요? 도대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다 물어보잖아요. 반론을 다 합니다. 어떨 것 같으신데요? 라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확인받고 싶어서 왜? 부담 갖죠.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나를 안심시켜줘요 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 걱정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실행을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 왜냐면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다시 다 그냥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사고를 조금만 해보면 아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조금 사고하고 실행을 해서 그 경험이 실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제가 왜 답변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냐면 언젠가 제가 없어질 거거든요. 대표님 옆에서 제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실 건데요? 내가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걱정되고 불안해. 내가 이게 맞는지 궁금해. 염려돼. 그거 누구한테 확인받으실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 낮은 거 뚫어갈 때 내가 직접 뚫어가는 연습을 내가 좀 그런 패턴을 좀 만들어 놔야
진짜 막 빡센 것들이 막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스스로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그 실행해서 경험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준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처음 급성장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대표님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그 호수 대표님이죠. 이제 같은 조에서 이제 막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냥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추진력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제 900만 원 이상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아니요, 가능하게. 불가능한. 댓글이 많은데. 왜냐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긍정적이신 분, 요거 호수 대표님의 이번 달 그 목표가 가능하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누군가는 하는 영역이에요. 대표님 그 컨텐츠 하나로 500만 원 벌어보셨다면서요. 두 개만 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는 영역인데 그걸 호수 대표님이 지금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맞아요. 호수 대표님이 할 수 있냐? 다시 한번 호수 대표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세 분, 네 분, 다섯 분. 감사합니다. 진심이세요? 진짜 한번 그러니까 옆에 계셔서 같은 동기니까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호수 대표님 가능하다고 보세요. 5월 말이요? 5월 말까지 900. 뭐 그 컨텐츠를 이제 미친듯이 실행을 해가지고 하면은 못할 것도 없고. 그럼 지금 미친 듯이 컨텐츠 실행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진짜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미친 듯이 하면 이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900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랑은 진짜 달라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까지랑 다르게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나 오늘 안 하면 뛴다. 저 그날 응급실 갔습니다. 스트레스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일단은 대표님만 좀 예를 건강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아까 스트레이터에서 팔린 거잖아. 약간 딥한 영역이라서. 그래? 근데 이거 깜짝 지금 놀랐어. 시작입니다. 스레드는 그 내 목표를 처음 육성을 당할 수 있는 시기인데 오늘 링크 안 들어갔다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사실 저는 못할 만큼 한번 유튜브도 그 채널을 걸어야 돼요. 페이지에 처음 영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내가 채널을 걸어서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진짜로 아침 딱 때려 박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집중하다 어느 순간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그걸 알아야 그래서 좋은데. 제가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주자마자 방송 상황을 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해 제가 해본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흘리면서 눌러서 어떻게 돼요? 진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30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못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죠. 그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대표님들 저 중간도 무조건 300만 원 무조건 한다고 봐요. 대표님 제약 보신 거 무조건 한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그 처음 경험해보셔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적겠지만 매일매일 그 하루 이틀처럼 살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내가 지금 내일 던져 떠야 돼. 아니면 내가 엄청난 자리에 걸려있어. 유튜브에 타고 왔어요. 그런 상황이 릴스에서 뭐야? 하신 거잖아. 정확히 링크 달았다고요? 거기? 빡쳐요. 좀 좋겠다. 거의 뭐 말도 걸지 마. 이게 맞아요. 텐션이. 유튜브에서 누가 자꾸 내 시간 뺏어. 맞아요. 그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기억 감정이 나옵니다. 그 감정이 나와요. 누가 자꾸 일 못하게 방해하면 아니 유튜브에만 그런 감정까지 가야 돼요. 이게 저는 진짜로 처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게 평생은 당연히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매일같이 그런 압박이랑 그런 피로도 하는 건 평생은 불가능하고 내가 진짜로 이번에 무슨 걸고 500만 원 해보겠다. 내가 진짜 무슨 걸고 1000만 원 해보겠다. 한 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서 좀 이따 네이버 한번 거기 뭐지 스마트스토어 한번 들어가서 어디를 타고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인해 봅시다.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초안 짜는 게 제일 난이도가 있을까? 내가 이번 주차에 초안을 어떻게 해서 이 대표님들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가장 조금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좀 빡세거든요. 제가 이렇게 초안을 준비한다. 내일 간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오후 1시만 되면 이 날은 미칠 것 같아요. 내일이 강의인데 오후 1시까지 초안도 안 짜졌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초안은 이렇게 짜야죠.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안이 짜여지면 디테일 잡고 흐름 파악하고 이제 시간 플랜을 걸고 다시 디테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할까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다시 판매를 시작할 때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씀드렸어요. 야구 방망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네. 강의 수업 시간에 근데 무시했는데 야구 방망이를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움직이게 한 게 뭐가 있을까? 결국 내가 움직이는 게 핵심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희 다 맛보고 자랐잖아요. 학교에서. 맞을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구 바따를 사가지고 형한테 떼어달라고 했어요. 맞으면서 했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진짜 무서웠어요.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 감각이 살아나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감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하고 이제 어느 분이 패턴이 잡히니까 그런 제약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 있으면 대표님 하실래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럼 이걸 하는 대표님 끄덕끄덕 하셨고 끄덕끄덕 하셨고 또 하실 분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되게 하나 둘 셋 7분 손드셨어요. 7분. 이거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소중한 걸 떠올려보세요. 다 떠올리셨나요? 그럼 이번 달에 내가 목표 달성 못하면 그걸 제약으로 가면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거 걸리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걸 수 있는 게 있는 분들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걸 수조차 걸 게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더 힘든 상황이고 대표님 가진 게 있으시니까 분명히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걸 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못 달성하면 그걸 걸어서 압도적인 제약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이건 100% 무조건 성공해요. 그 정도 제약이 걸려있으면 다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는 그 정도까지 힘들면서 돈을 벌기 싫어라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선택을 내가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나는 진짜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제약을 어겨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제약을 어겨버릇하면 그 무엇도 나를 이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알아. 제약을 걸 때는 나 이제 이 정도 가보니까 이런 제약을 걸어야지 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약은 무조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제약 시간 그냥 컴퓨터 쏘지 뭐 그냥 음료수 한번 사지 뭐 그냥 기프티콘 뭐 한번 사지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냥 기프티콘 사면 되니까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만약 제약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슬픈 상황이에요.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걸면 성공할 수 있나를 좀 생각하셔서 좀 더 집중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감정 배제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항상 감정을 이제 배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정을 배제하는 게 중요한데 감정이 올라오면 100%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이건 여지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이 판단이 안 돼서 나쁜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는 이걸 제가 이제 이번에 톡방에 올리면서 클립에서 제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 중에 누가 그러면 톡방 나쁘면 또 누가 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쿠팡 너무 잔인하게 하잖아요. 봐봐요. 내가 쿠팡이면 그렇게 안 하실 분 있어요? 내가 쿠팡인데 내가 이득 안 취하고 내가 알아서 판매자들 돈 많이 벌게 나는 그냥 플랫폼 그냥 세팅만 해주고 한 번에 불러서 갖고 나는 돈 안 벌 테니까 가서 돈 버세요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쿠팡 이슈가 있어서 쿠팡도 영업 손실이 3,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쿠팡도 삐끗하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살아남으려고 사활 걸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이런 거에 우리가 감정을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쟤네 지금 큰 판매자라고 보는 거예요. 판매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깔끔하게 잘한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잘하네. 쿠팡 볼 때마다 옛날에는 진짜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막 너무 그러니까 얘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감정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잘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네. 경쟁사가 나를 저격하는 것도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감정 짜증 나죠. 근데 배제하고 한번 듣거나 전화해서 그러지 말자고 화해하거나 빨리빨리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시장이 내가 지금 대장인데 내가 시장 이건데 잘 팔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어요. 시장성 있는데 빈틈 있으면 대표님들 안 들어가실 거예요.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장에 들어오는 경쟁사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 또 들어가네. 또 나는 막아야겠다. 또 더 멀찍 없이 못 따라올 만큼 그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알고 나 판매자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뚜껑을 보는 눈이 쟤네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혹은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오늘 길게 얘기하냐면 5주차잖아요. 이쯤 되면 대표님들이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마음가짐. 처음 마음가짐을 유지하거나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조금은 타협하면서 스스로 감도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요, 이거 1주차 후기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4주차 후기입니다. 전 후기를 쓰는 것 자체가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후기 쓰면 나도 도움이 좀 많이 되고 개념을 다시 한번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게 쌓여서 다들 읽어보면 분명히 내가 놓치고 있는 사고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쉽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강의를 다시 보고 그걸 경험을 내가 해서 경험을 한 상황에서 다시 강의를 다시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13분의 대표님들이 조금 몰도 높여가지고 후기를 쓰면 공짜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생각 못했는데 더 깊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걸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내가 더 깊은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생각 못해요. 근데 분명히 다 장점이 있고 사고하는 방향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최대한 공유해야 됩니다. 최대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후기 보고 대표님 하시는 과제 보고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 초안을 그걸 보고 짜요. 이 정도로 받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이만큼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받아들이셨구나. 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진짜 열심히 하실 분들만 와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걸 흡수하실 수 있는 열심히 하실 분들만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거를 어떻게 해서든 꺼내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님들이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제가 갖고 있는 걸 더 꺼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런 과제나 후기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줘 일단.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잡아갈게. 저는 그렇게 해서 된 사례를 못 봤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지금 가져가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최대한을 지금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시간이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나 더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지나면 3주 남고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밖에 안 남고 힘내서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000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1억을 벌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8주도 집중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8주를 집중 못하는 내가 5천만 원, 1억을 벌고 싶은데 8주를 집중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등가교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이거를 내 삶이니까 항상 이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내 삶에 적용해서 결국 내가 돈 버는데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가교환에 대한 그 깊은 이해도 나는 과연 지금 5천만 원, 1억을 벌기 위한 등가교환을 제대로 하고 있나? 8주밖에 안 되는데 8주도 못 버티면 그게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맞나?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 삶에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